9월 26일 정전시장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짧게 브리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시행 결정을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실제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고, 물론 미국 야간 선물이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요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투자자들은 왜 국감 이후에 금투세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202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10월 16일 날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특별시 이 교육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 24일입니다, 여러분들. 9월 24일까지 보궐선거에 대한 이 투자, 여론조사가 진보 진영이 43%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진보 진영이 내세운 후보자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금투세 가지고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찍어주네? 금투세 시행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수 진영이 이겼어. 그러면은 이제, 유예를 카드로 이제 대선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는 거고, 만약에 진보 진영이 이겼어요. 금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나 된다 하지만은 별로 관심 없네? 그래도 그냥 색깔 보고 찍어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금투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선거 결과 보고 해도 우리 손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증시는 또 한 달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겠죠. 금투세 토론 이후에 지수가 올랐죠. 왜? 그 토론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금투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상식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 달 동안 또다시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당의 이런 이 계획은 재보궐선거 결과 확인하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에 계신 시민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3대 지수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왔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S&P 500은 신고가 랠리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사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좀 빨리 나왔으면 오히려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은 꽤 괜찮다. 뉴욕 증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꽤 괜찮은 의중 중에 하나가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원래 경기도나 우려로 인해서 경제 고용 지표가 잘못 나온다거나 제조업 지표가 잘못 나오게 되면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지표 잘못 나왔어? 야, 그럼 연준이 빨리 B컷 한번 더 하겠네? 하면서 B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또다시 B컷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글로벌 증시가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사실상 이 양적 완화가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훈풍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미국 B컷 이후에 글로벌 증시 주요 상승률 코스피 0.7%. 우리는 이런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기술적 투자, 기본적 투자 하지 마시고 국내 증시는 무조건 단타만 치셔야 된다는 점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자, OECD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글로벌 성장치가 3%대인데 이게 좀 낮죠.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점이죠. 세계 성장치가 3.2%인데 좀 아쉽다. 특히 중국, 인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은 좀 수출 잘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더 끌어올렸으면은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수출 흐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내수 시장만 좀 잘 정돈된다면은 국내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유가가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오펙에서 계속적으로 석유 우리 감산 안 할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건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요거 좀 부담스럽네요. CAT의 고션, 중국계 2차전지 기업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50% 이상 주가가 오른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CAT의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BRD, SDI, SK온 반응,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LG에너지솔루션, SDI, SK온 있지만은 CATL이 점유율이 워낙에 높아요. 그냥 다 합쳐도 CATL한테 안 돼. 네, CATL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고션. 그러니까 특히 이 CATL이랑 고션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제시하는 이런 배터리 관세에 대해서 이게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여기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최근에 흐름 좋잖아요. 또 좋은 분위기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2차전지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2차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2차전지 전망을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이 너무 높게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관론적인 입장이지, 2차전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서.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가서 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순환되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2차전지를 지금도 계속 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다, 좀 다시 한번 더 정정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JP모건이 연준이 11월 달에도 비컷 가능성이 있다. 지금 비컷 가능성이 60%입니다. 네, 제가 비컷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 비컷을 때려버려야지 한국도 최소 금리를 2회 이상 인할 수 있다. 최대죠, 최대. 그렇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 자금들이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게 좀 기대감이 가져가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 치스법을 처음으로, 이게 2022년도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기관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업, 가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밀어주겠다. 인텔! 네, 최근에 인텔에 대해서 미국이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막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다. 결국 오늘 트럼프도 이야기했죠. 내가 당선되면은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당겨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만 좀 유리한 법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 관련 테마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말 옛날에 올려드렸는데 여전히 나쁘지 않다. 왜냐, 이거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설명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생물보안법을 원래 상원에서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원이랑 대통령 통과법은 무조건 일사천리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그리고 생물보안법을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은 미국이랑 유럽 쪽, 특히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쪽이 강하고, 복제약품 만드는 데는 중국이랑 인도가 탑 1, 2입니다. 1, 2. 근데 지금 중국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와 이제 그 나머지 시장을 현재 일본, 한국 이런 시장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열받는 뉴스 나왔네요. 유럽연합이 아니 최근에 6월 달에부터 계속 관세를 떨어뜨리더니 지금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 일시 중단됐어요. 그렇게 독일 총리도 하고 계속 이 중국 가드만은 뭐 받아먹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욕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은 그 국회의원들한테 비리하는 게 그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 그 국회의원들은 공개를 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정책 기관이 나한테 의뢰했다, 기업이 나한테 의뢰했다, 이거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게 낫습니다. 우리도 좀 그것 좀 하자. 우리 비리는 아니고 우리도 좀 이거 기업들이라든가 좀 돈 좀 주고 좀 투자 좀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투자도 좀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기아,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약간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원래 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점유율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만약에 중국이 꺾여버리면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이란이 여기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전면전 아닌 것 같아, 지상전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의 그런 리스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어제 웃긴 게, 제가 위에 아까 국제유가가 지금 3년 내 최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지금 유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짧게 수익률 정말 3% 정도로 딱 잡고, 오르면은 그냥 정리하고, 오르면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는데, 왜 이런 종목들은 일정주가 아니죠. 그럼 좀 예를 들자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시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12월에서 내년으로. 그러면은 12월까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재료는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 터지면은 뉴스가 올라가고, 뉴스 헤드라인에서 내려오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 네, 중국을 견제하는 뭐 미국, 캐나다, 지금 조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계속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슈퍼사이클 중에 이 중국의 조선에 대한, 관세가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조선 노조 기업들, 그리고 유럽연합의 조선 노조 기업들이 중국산 이거 말도 안 되게 가격 싸게 후려쳐가지고 우리 일감이 없다. 너희들 빨리 관세 때려라. 여러분들 중국이 관세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들은 그냥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국은 공산기업이죠. 공산국가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져 싹쓸이 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뭐 반값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조선 이 점유율 다 합쳐도 중국한테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왜? 얘들은 기업이 원래 서로 수주하면서 싼 가격에 가져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니까 이거는 나라 대 나라로 관세는 매겨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조선뿐만 아니고 자동차 다른 기업 다른 산업에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관세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분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 파생되는 산업들이 있죠. 뭐 조선, 태양광, OLED, LED 이런 종목들이 좀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밸류까지 해가지고 사실 밸류업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 어제 좀 많이 열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기관 금융투자들이 시작하자마자 밸류업 한 기업들에 대해서 막 6%, 7% 갭 상승 띄워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살 수도 없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 거야.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는 떨어지는데 막 6, 8% 올라간 코스피 대형주도 굉장히 많았죠. 밸류업 지수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는 점인데, 국내 증시는. 그리고 한국제재 발변의 외국인들 두 달에 10조 팔았는데 그중에 9조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팔만해. 삼성전자 루머가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삼성전자 악재 루머 한번 쳐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계열사 다니시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악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휴, 진짜. 자, 아무튼 그리고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배추 수입을 하고 있죠. 배추 관련 테마주들 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배추 때문에 또 이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죠. 배추 관련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정도로 지금 배추 네,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종목들을 팔고 이제 건설 밸류업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현대산업개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GS건설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안 떨어져.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 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나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꼭 존재가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들이 건설주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1월 달에도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반도체는 줄이고 증권가에서는 바이오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이오 관련돼서 전체 섹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이오 섹터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그래서 바이오보다는 이제 좀 다른 금리나 수혜주들로 고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으로 지금 13%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좋게 나왔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 HBM 과잉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넣었는데 의미가 없죠. 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반등하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모건 스탠리가 GM 포드에 대해서 투자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도 악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얘들은 전기차 산업이 늦었죠, 전환이.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 기아가 좋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장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 만들 수 있죠. 하이브리드도 플러그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전기차 만들 수 있죠. 수소차 만들 수 있죠. 내연기관차 잘 만들죠. 소형차 잘 만들죠. 거기다가 탑차까지 만들어. 트럭도 만들어. 뭐 5톤 트럭도 만들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정말 만들 수 있는 차종이 많아서 유연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좋다. 다시 말씀. 현대차 33만원에 팔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하나씩 좀 재밌는 종목이 NC소프트. NC소프트가 지금 밸류업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의 그 신작들이 다 망했거든요, 최근에. 그럼에도 올랐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유에드 플러지 강세 나왔는데 애니팡머지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등록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진짜 1위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을 받는 건 아니다. 네, 인기 등록이라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또 손해배상 소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피곤하고, 네, 그리고 하이브도 신작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미니진님 진짜 언론 플레이 지립니다, 지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도쿄게임쇼 2024를 제외하고는 큰 일정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큰 일정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수급에 의한 장세 잘 확인하면서 단타 잘 때릴 수 있고, 이제 금요일 날이 또 앞두고 다음 주도 사실 큰 일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종목을 손절이든 익절이든 계속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줄여 나가면서 금리 인하에 좀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을 기회를 노려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